중풍, 치매, 암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암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가장 잔인한 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입니다. 한번 찾아오면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병이죠.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 선택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의심하실 수 있지만 의학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혈관 속을 맑게 하는 기름이 있고 반대로 혈관을 서서히 막아버리는 기름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좋은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트랜스 지방을 자주 섭취한 사람은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좋은 기름, 나쁜 기름을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서 혈관을 되살리는 좋은 기름 2가지,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기름 3가지, 그리고 뇌세포를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다른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둘 다 갑자기 찾아오지만 원인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뇌출혈 환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짜게 먹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 약한 뇌혈관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1980-90년대에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면 뇌출혈은 줄고 뇌경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혈압 조절은 잘 되지만 피는 여전히 끈적합니다.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상태에서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면 뇌로 가는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합니다.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과도하게 복용해 수축기 혈압이 110 이하로 떨어진 노인의 경우 뇌혈류량이 정상인보다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피가 끈적한 상태에서 혈류가 줄면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경색입니다. 반대로 혈압을 방치해 너무 높으면 뇌출혈이 생깁니다. 즉, 혈압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위험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뇌혈관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요인이 뭘까요? 바로 잘못된 기름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기름을 섭취하지만 어떤 기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기름은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게 있습니다. 뇌졸중, 특히 뇌경색만큼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병은 없습니다. 암은 아파도 말할 수 있고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뇌경색은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모든 걸 바꿉니다. 한 환자분은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한번 혈관이 막히면 팔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고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인지 기능이 무너지고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몇 년을 버티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고통이고 가족에게는 끝없는 간병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70%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 절반은 완전히 타인의 손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위협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삶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질환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방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뇌혈관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뇌졸중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조절과 함께 혈액을 맑게 하는 식습관, 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결국 피가 건강해야 뇌가 삽니다. 피가 탁하면 뇌가 굶습니다. 뇌세포는 단 몇 분만 산소가 부족해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기름입니다. 매일 먹는 기름 하나가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기름이 피를 살리고 어떤 기름이 피를 망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혈액이 문제입니다. 뇌출혈은 압력이 높아져서 터지는 것이고 뇌경색은 피가 탁해져서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 혈액의 점도 끈적임과 생사를 가릅니다. 우리의 피가 탁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과도한 포화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부족한 수분,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기름 선택이 그것입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의 윤활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 혈관벽, 뇌신경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즉,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뇌혈관의 탄력과 혈류를 결정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포화지방 위주로 식사하는 중장년층은 불포화지방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혈관 내 염증 수치 CRP가 배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주요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불포화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피의 점도를 낮춰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특히 오메가3와 올레산은 혈관 속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벽에 붙은 찌꺼기를 분해하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해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아무 기름이나 먹는다고 혈관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기름을 계속 먹으면 혈관 안쪽이 마치 녹이 세운 철관처럼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결과 피가 조금만 탁해져도 순환이 멈추고 결국 뇌경색이 생깁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혈관 건강은 약이 아니라 식습관이 결정한다. 특히 지방의 질이 뇌를 살린다. 따라서 오늘부터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은 음식의 온도도 운동량도 아닌 바로 기름의 종류입니다. 지금부터 뇌혈관을 살리는 좋은 기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좋은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비싸서 아까운 기름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올리브유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관 보호제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95세 이상 노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이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그 비밀은 올리브유 속 올레산, 올레이크 아시드에 있습니다. 올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청소를 해주는 기름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내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는 혈전 위험 지표인 혈소판 활성도가 평균 18% 낮아졌습니다. 혈소판이 덜 달라붙으면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만큼 뇌경색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가락을 마시는 방법도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평소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섞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두부나 샐러드에 가볍게 뿌리기, 야채 볶음이나 고기 볶음에도 사용 가능.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튀김은 금지입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산화되면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또한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타민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싼 제품은 피하세요. 한 달에 한 병 12,000원대의 올리브유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투자로 뇌경색 위험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건 지출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약은 잠시지만 기름은 매일입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약보다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기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물 무칠 때 쓰는 향기 좋은 기름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올리브유보다 더 강력한 혈관 회복제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기름 중 가장 많은 오메가3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 있습니다. 함유량이 무려 60% 이상으로 등푸른 생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오메가3는 인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부산대학교와 농촌진흥청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억력이 저하된 실험 동물에게 들기름을 투여하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은 혈전을 억제합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서 덩어리진 상태인데 이것이 뇌혈관을 막으면 곧바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임상자료에서도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혈전 생성률이 일반 식용유를 사용한 사람보다 30% 이상 낮았습니다. 이제 섭취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가열하지 말 것.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 시 산화되어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나물 부칠 때 생들기름 한 스푼, 비빔밥에 넣기,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불 끄기 직전 넣기, 이렇게 간단히 추가하면 충분합니다. 하루 2스푼이면 뇌세포를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므로 냉장 보관이 원칙입니다. 개봉 후 2달 안에 다 드시고 냄새가 시거나 쓴맛이 난다면 바로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들기름은 동양의 오래된 지혜이자 현대의학이 다시 주목한 영양원입니다. 매일 한 스푼이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그 한 스푼이 당신의 10년 후 기억력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름을 끊는 것이 더 급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기름은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둘 다 제과나 제빵,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죠. 겉보기엔 부드럽고 향긋하지만 그 안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혈관의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인공적으로 굳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의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몸은 이 물질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결국 피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23년부터 트랜스 지방을 전 세계 식품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방은 심혈관 질환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매일 이상 섭취한 사람은 뇌졸중 발생률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1.7배 높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트랜스 지방을 계속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빵, 과자, 도넛, 커피 크리머, 라면 스프, 냉동 피자, 얼 포함입니다. 이 기름들은 입안에서는 부드럽지만 혈관에서는 시멘트처럼 굳습니다. 대체 방법은 간단합니다. 빵에 마가린을 바르는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살짝 찍어 드세요. 버터 향이 필요하다면 아보카도를 으깨서 사용하세요. 제과 제빵을 직접 하신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포도씨유로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름은 입에서 사라져도 혈관에는 남는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침 토스트 한 조각이 뇌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가린과 쇼트닝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1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기름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가 있습니다. 식물성이라 몸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기름들은 제조 과정에서 이미 건강한 성분을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와 화학 용매를 이용해 대량 생산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 E, 항산화 물질, 천연 지방산 구조가 모두 파괴되고 대신 미세한 산화물과 트랜스 구조가 일부 생깁니다. 즉, 처음엔 식물에서 나왔지만 결국 몸속에서는 가공 지방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특히 정제 식물성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오메가6는 소량이면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 섭취 시 오히려 혈관 염증을 촉진하고 혈전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의 이상적인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은 1:4입니다. 하지만 카놀라유, 옥수수유 중심 식단을 유지하면 이 비율이 1:2 이상으로 깨져버립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혈관 내 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결과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정제 식물성 기름을 자주 섭취한 중년층의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한 사람보다 1.8배 빠르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매일 볶음과 튀김을 이 기름으로 조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이 굳어갑니다. 그럼 대체로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볶음 요리,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사용, 튀김 요리 되도록 피하되 꼭 해야 한다면 포도씨유로 한 번만 사용, 샐러드나 나물,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생으로 사용.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정제 기름은 산화 속도가 빠릅니다. 한번 열을 가하면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기름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나면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기름을 싸게 사서 절약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나중에 병원비로 수십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잃습니다. 오늘부터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는 장바구니에서 제외하십시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기름은 재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집에서도 종종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이 아까워 다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한 번만 가열해도 구조가 변하고 두 번, 세 번 사용하면 그 안에 산화 지방과 발암성 물질이 급격히 쌓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튀김 기름을 3번 재사용했을 때 지질 과산화물 수치가 처음보다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피가 탁해지고 혈전이 쉽게 생겨 뇌경색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특히 밖에서 파는 튀김류는 대부분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름색이 짙고 냄새가 자극적이라면 이미 산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공유지, 파유 쇼트닝, 경화유입니다. 라면, 과자, 냉동식품, 빵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이런 인공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성분표에 부분 경화유, 식물성 유지, 쇼트닝 등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트랜스 지방을 의미합니다. WHO는 2025년까지 모든 나라가 트랜스 지방을 식품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폭증시켜 혈관을 좁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의 2023년 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많은 군은 뇌졸중 발생률이 2,200배 높았고 혈관 탄성 지수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튀김 기름은 한 번 쓰고 버리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 라면을 드시더라도 스프는 절반만 넣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이 좋습니다. 싼 기름은 몸속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름 한 병을 아낀 대신
평생의 혈관을 잃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 주방의 재사용 기름과 오래된 마가린, 카놀라유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행동이 바로 뇌경색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의 차이를 알았다면 이 지식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뇌혈관을 살리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첫째, 아침에는 올리브유 한 숟가락. 요거트나 두부 위에 올리브유를 가볍게 뿌려 드세요. 혈관의 염증이 줄고 피가 맑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유가 혈전 생성률을 3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둘째, 점심이나 저녁에는 들기름 한 숟가락. 나물무침, 비빔밥, 된장국 등 어떤 음식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할 때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전을 억제합니다. 이제 셋째,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하고 호두나 아몬드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뇌세포의 신호 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넷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가장 간단한 약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물 2컵, 하루 총 8잔을 목표로 하세요. 자기 전에는 소량만 섭취해 밤중 소변을 방지합니다. 다섯째, 기름의 보관 관리. 올리브유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 개봉 후 2달 이내 섭취. 튀김 기름은 절대 재사용 금지. 여섯째, 조리 습관의 변화. 튀김은 줄이고 찜구이, 볶음으로 대체. 국물 요리는 기름을 걷어내고 담백하게.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중심으로 조리. 이 6가지 원칙만 지켜도 혈관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의 추적 관찰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을 3개월 유지한 환자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혈관은 한순간에 망가지지만 회복은 습관으로 가능하다. 오늘 한 숟가락의 선택이 내일의 기억력과 걸음걸이를 지켜줍니다. 좋은 기름으로 혈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서 뇌를 보호하려면 생활 습관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뇌세포 활성 습관까지를 정리합니다. 1. 아침 물 2컵. 잠자는 동안 뇌는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줄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물 섭취만으로 뇌졸중 위험이 13% 낮아졌습니다. 2. 하루 30분 걷기. 걷기는 혈관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운동입니다.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며 걷고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혈관 탄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10분씩 3번 나누어 걸어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3. 밤 11시 이전 취침. 수면 부족은 혈관 염증과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뇌가 회복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뇌혈류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4. 짠 음식 줄이기.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뇌출혈 위험을 키웁니다.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덜 짜게, 외식 시 싱겁게 해주세요. 한마디를 잊지 마세요. 대한고혈압학회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구 이하로 권장합니다. 5. 손을 자주 사용하기. 손은 제2의 뇌입니다. 글씨 쓰기, 뜨개질, 젓가락질, 피아노 연주 등 손을 쓰는 활동은 전두엽과 운동피지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5. 대화 많이 하기. 사람과의 대화는 언어 중추와 감정 중추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세포 활동이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친구, 손주와 매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하세요. 7. 새로운 것을 배우기.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스마트폰 사용법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
치매를 예방합니다. 8. 향기를 맡기. 후각은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입니다. 좋은 향을 자주 맡으면 해마, 기억 중축과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꽃향기, 차향, 음식 냄새, 의식적으로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 8가지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뇌세포를 살리고 기억을 지킵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뇌경색은 언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뇌경색 치료에는 골든타임 4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다음 8가지입니다. 1. 얼굴 한쪽이 쏠림. 거울을 보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습니다. 2.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짐. 컵을 들다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으로 휘청거립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3.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음. 간단한 문장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말하려 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FAST 원칙입니다. F. Face. 얼굴 비대칭 확인. 팔 힘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 S. Speech. 말이 어눌해졌는지 확인. T. Time. 즉시 병원으로 이동.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벨수구를 부르십시오. 그 외에도 이런 증상들은 모두 경고입니다. 4. 극심한 두통. 평생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 머리를 찌르는 듯 나타납니다. 소. 시야 이상. 한쪽 눈이 흐리게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입니다. 꼭. 심한 어지럼증. 균형을 잃고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듭니다. 7. 특정 부위 두통이 반복됨. 한쪽 머리만 지속적으로 아픕니다. 8. 저혈압성 어지럼. 혈압이 낮고 자주 어지럽다면 작은 뇌경색이 이미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전조 증상이 발생하고 1시간 내 치료를 받은 환자는 3개월 후 정상 회복률이 80%였지만 6시간을 넘긴 환자는 회복률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이미 손상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쏠리고 팔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하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하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생명을 살립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병원까지의 1분 1초가 뇌세포를 살릴 수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1. 즉시 119에 신고하기.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고 팔에 힘이 없습니다. 이 문장 하나면 구급대원이 즉시 상황을 인식하고 뇌졸중 전문 응급 프로토콜에 따라 대응합니다. 2. 증상 시간 기록하기.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해 두십시오. 병원에서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혈전용해제 투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가가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환자를 눕히되 머리를 약간 높이기. 숨쉬기 어렵지 않도록 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주고 타액이 흘러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옆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음식이나 물을 절대 먹이지 마십시오. 삼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4. 복용 중인 약 리스트 챙기기. 혈압약, 당뇨약, 혈전 방지제 등 현재 복용 중인 약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병원에 보여주세요.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5. 절대 운전 금지. 본인이 운전해서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해야
전문 장비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뇌졸중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이동. 모든 병원이 뇌혈관 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전국 응급센터 중 30%만이 즉시 혈전용 해술 TPR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9 신고 시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질, 응급 후 24시간 집중 관찰, 병원 도착 후 초기 검사, CT, MRI, 혈액 검사를 통해 혈관에 막힌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환자 보호자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안정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응만 정확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하지 않는 것. 망설임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뇌경색은 갑작스레 찾아오지만 원인은 대부분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기름, 음식, 수면, 운동,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좋은 기름을 선택하라. 아침엔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점심과 저녁엔 들기름 한 숟가락. 이 두 가지 기름만 꾸준히 써도 혈관 염증이 줄고 피가 맑아집니다. 둘째, 나쁜 기름을 버려라.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는 즉시 중단. 재사용한 튀김기름, 인스턴트 식품 속 가공유지도 피하십시오. 싼 기름은 몸속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으로 뇌를 지켜라. 아침 물 2컵으로 혈액 점도 낮추기. 하루 30분 걷기로 혈류 개선. 밤 11시 이전 수면, 짠 음식 줄이기. 손을 자주 쓰고 대화와 배움으로 뇌를 자극하기. 좋은 향을 맡아 후각을 깨우기. 넷째, 전조 증상을 기억하라. 얼굴이 쏠림, 팔에 힘 빠짐, 말이 어눌함.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바로 지체하는 순간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서울대병원 뇌졸중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10명은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름만 바꾸고 습관만 바꾼 사람들은 뇌혈류가 개선되고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를 맑게 만든 결과입니다.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한 달에 3만 원 투자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건 지출이 아니라 생명보험입니다. 오늘 바로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구입하고 주방에 카놀라유와 마가린을 버리십시오. 그 행동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 한 알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습관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확신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반복으로 완성된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한 잔, 산책 30분. 이 단순한 네 가지가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맑아지고 뇌가 맑아집니다. 기억력, 말하기, 걷기 달라집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걷고 서로 대화하며 웃는 시간은 약이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혈관은 고립된 기관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회복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당장 실천하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정보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기름을 바꿨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조기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하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기름을 바꾸면 혈관이 바뀌고 혈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꺼내고 나쁜 기름은 버리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당신의 혈관이 오늘보다 더 맑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